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고 있었구나. 희망TV가 만난 시온 씨.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18살입니다. 혼자서는 못 먹나 보네요. 아직이? 혼자 수저질도 못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씹지 않고, 이렇게 삼켜요. 혼자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 주사기 시온이가 컵을 못 먹어요, 물을.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18년 동안 이 10cc 주사기만 써요. 그래서 제가 대량으로 이렇게 한 박스씩 사놓고 쓰거든요. 아이고, 먹네. 그런데 갑자기 그럼 아니야. 이렇게 가혹간에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이렇게 못 참아서. 지금 화낸 거예요? 네, 화내고 막 저를 꼬집어요. 할퀴고 꼬집고. 그래서 또 깨워서 일어나서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요. 이렇게. 머리 다칠까봐 제가 걱정이 되죠. 수시로 나타나는 아들의 돌발 행동. 다칠까봐 모서리란 모서리는 죄다 감싸놓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기였다는 아이. 탯줄을 감고 있었다고 그래요, 시온이가. 그래서 이게 분만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기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의급한 상태라서 이제 제왕절개 했고, 그래서 시온이가 그 산소 부족으로 이 모든 게 왔다고 그래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작은 몸에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심각하다고 머리가. 그래서 MRI 찍었더니 네 쪽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수도증, 물 차는 수도증이어서. 막 도와줄까? 뇌병변 장애 2급. 5살 때까지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시온 씨. 시온 엄마. 시온이 엄마 여기 있네. 시온이 어디 있어? 김시온. 네, 반응이 없어요. 네. 그 전에는 시온이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이렇게 했는데 보였는데 어느 날부터 허치고 다녀서 이렇게 저는 그냥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각이 안 보여서 업장도 무너지고 눈물이 그냥 앞서더라고요. 시온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네네네. 또 병원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건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렇게 몸으로 이제 찾아서. 네. 불편한 몸으로 부딪혀보는 세상은 작은 방안이 전부. 시력과 청력까지 잃어버린 시온 씨의 세상은 더 작아졌습니다. (20kg이) 채 안 되는 깡마른 몸. 힘들어. 오늘 시원이 세수하는 거 좋아했잖아. 서서는 1분을 채 버티지 못하는데요. 1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의 돌봄은 아들이 신생아였던 그 시기에 멈춰 있습니다. 일어나. 소변,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었지. 혼자 이렇게 누워서 많이 혼자 울었어요. 아빠가 췌장암이었고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할 때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못 살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 저 좀 데려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아빠한테도. 아들 사랑이 각별했던 남편.
아내와 아픈 아들을 두고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닥쳐온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것은 제가 그냥 사상의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살고 있어요. 네. 아들의 장애수당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으로 근근히 한 달 한 달을 살아냅니다. 사정이 어려워 엄두를 못 냈던 병원 진료. 시각 청각 검사하러 가요. 희망TV의 연계로 시온 씨에게 도움을 줄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엄마에겐 한 번의 외출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작진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시온 씨는 긴장되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만 섰죠. 그러면 진료는 소아재활의학과부터 시작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긴장되고. 네. 그래서 고관절은 잘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애가 인지가 제법 되더라고요. 아, 네, 좀 돼요. 네. 제법 돼서 네. 좀 시청각이 안 돼서 그렇지 촉각을 이용해서 잘 끌어내면 네. 잠재력을 이끌어줄 부분이 상당히 돼 보여서 네, 누군가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잘 교육하면 네, 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적으나마 치료에 희망이 엿보인다는 진단. 앞으로 시온 씨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협진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시각 청각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촉각을 이용해서 아이한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 아이가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어떤 루트를 개척을 해야 되는 지금부터 이제 그런 걸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앉아야 돼요. 누워서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자세에서 앉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촉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요. 아들에게 작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쳤던 마음에 힘이 솟아납니다. 저 궁금했던 거 다 이렇게 풀렸어요. 네. 근데 치료할 것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헬렌 켈러 한 사람만 사실 이제 알고 있고 기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1955년 러시아의 시청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시도된 교육 프로젝트. 지금의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살며 교육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하도록 배웠고 그때마다 그 활동을 지칭하는 몸짓을 반복적으로 익혔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두 팔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하게 했고 바지를 입어야 할 때마다 그와 비슷한 몸짓을 만들어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윗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 행동과 몸짓을 연결하는 이 교육은 무려 15년간 지속됐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몸짓으로 표현하게 된 아이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때 교육받은 그 시청각 장애인 전부 다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 경제생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사용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언어로 쓰자면 촉수어예요.
충분히 교육만 하면은 다 돼요. 그런 장애가 있어도 네. 내병변 네.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예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직업 생활 했어요. 공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조립하는 전기 부품 조립해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게 된 러시아의 시청각 장애인들. 기적의 시작은 단 하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도 받고 책도 읽고 문화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 사귀기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한테 사용 가능한 언어를 사회가 제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말이 늘어요. 시온 씨에게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을 쓰는 훈련, 세상으로 나가는 연습입니다. 시각, 청각 그 빼고 다른 데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좀 자라줬으면 그것이 바랄 뿐이에요. 왜냐면 병원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가 또 고통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가 제일 바라는 점이에요. 1년 전 희망TV가 만났던 아이. 청각 장애가 있던 종우. 아무것도 못 듣고 태어나서 울음소리도 못 들어보니까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종우는 6가지가 넘는 희소 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청력뿐만 아니라 시력도 언제 나빠질지 몰라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했는데요. 내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얘한테 엄마 소리 들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그렇고 언젠가는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요새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죽기 전에 해주고 가고 싶은데 방송 당시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받았던 종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종우를 다시 만난 곳은 작년과 같은 병원. 보청기를 착용한 것 외에도 아이에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크네. 작년에 못 썼는데 이제 걸어요. 우와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 작년에 없었는데 이제 응. 걷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아직은 위태위태하지만 마음껏 돌아다니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도 한층 커졌습니다. 무엇이 종우를 움직이게 했을까? 일주일에 하루 병원에서 감각 통합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허리를 펴고 손을 뻗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 이걸로 설계 연습해서 걸을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당진과 서울을 오가며 1년간 빠짐없이 재활과 촉각 치료를 해왔습니다. 또 보여줄 거니까 자기가 그쵸 할 데가 없어서 꼭 오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세요. 빠지지 않고. 오늘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병원이? 네. 30분 치료를 받기 위해 왕복 4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는 엄마. 종우를 생각하면 늘 조급해진다는데요. 엄마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니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엄마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달려가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 또 다른 곳에서 촉각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다니면서 하는 건 우리 참 오랜만이다. 그치? 야. 괜찮아. 낯선 장소를 구경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양한 자극이 필요한 종우에게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괜찮아. 식재료나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진짜 촉감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요 하나씩 넣으세요. 요 하나씩 넣으세요. 하나씩 넣으세요. 하나씩 넣으세요. 여기다 하나 넣어. 그렇지. 여기 또 하나 넣어. 여기 또 하나 넣으세요. 하나 여기다 또. 계속적인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분명히 나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종우처럼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별 촉각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곳, 한국의 헬렌 켈러 센터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안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헬렌 켈러 센터가 민간으로는 최초로 생겼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는 소외되고 고립된 시청각 장애인들을 찾아내고 자립을 돕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 그리고 그녀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준 설리번 선생님. 미국은 헬렌 켈러법을 제정하며 설리번 선생님의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하나의 새로운 장애로 규정하고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청각 장애를 중복 장애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둘 다 등록해도 하나만 인정되고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나 문자 통역을 지원받아도 볼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 음성 해설을 지원받아도 시청각 장애인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시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진 분들은 현재는 특별한 아무런 법적인 보호나 그것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실태조사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이 기능을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그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느 아이와 달라 보이지 않지만 민준이에게도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청각이 조금 안 들리고요. 예, 시각은 계속 관찰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뇌병변에 발달장애, 차지 증후군까지. 다양한 자극이 중요한 시기지만 치료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음악이나 언어나 뭐 미술 치료 뭐 그런 거 감각 통합 같은 운동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다 개인 비용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저는 한 80에서 90 정도 한 달에 그런 치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민준이 좀 놀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민준이를 찾아오는 설리번 선생님. 민준아. 선생님 안 봐? 얼마 전 시작한 헬렌 켈러 센터의 촉각 수업입니다. 네네네. 민준아, 선생님이랑 뭐하고 놀지 볼까? 오늘 재료? 민준아, 선생님 오늘 마라카. 처음엔 낯선 감촉들의 거부감이 심했다는 민준이. 몇 번의 수업에도 이제는 먼저 재료를 꺼내올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씻어 갖고 와서 나중에 집에서도 계속 만지게 해주셔도 돼요. 네네네. 나중에라도 조금씩 더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일단 감사한 게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 부분도 있고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촉각 모감 치료를 해주셔갖고 이게 엄청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촉각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손을 움직이는 활동은 아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촉각 놀이를 통한 그러니까 인지나 이제 신체 이제 소근육 대근육을 이제 활용한 발달을 돕는 치료인 거예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만큼 경계심도 컸던 아이. 하다 보니까 민준이가 많이 좋아지는 게 보여서 그리고 재밌어 해요. 전에는 이렇게 움츠리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요즘엔 이제 호기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어갖고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촉각을 통해서 다른 인지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그 촉각을 등을 이제 종합해서 인지가 발달을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빠졌으니 촉각을 이용해서 좀 강화를 해서 인지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개입을 하면 훨씬 좋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떤 촉각에 대한 감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촉각을 이용한 치료는 뭐 영유아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래정이 어서 오세요. 촉각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헬렌 켈러 센터에는 지금 계속 분기별로 나눠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감각이 오지요? 오, 이게 뭐예요? 시력이나 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아이들. 더 늦기 전에 촉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또 같은 선생님에서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촉각 치료를 시작을 해서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만들어 가야죠. 이 아이들이 걸어갈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우리의 관심으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다면 보이고 들리는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